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끌리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식책에는 절대 없는 주식 매매의 기술, 이동평균선의 비밀, 3편, 정배열과 골든 크로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주식 강의를 하죠. 좀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이제 시장도 약간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강의도 이제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평균선의 비밀 3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의 비밀 1, 2편 핵심 요약. 항상 저희가 핵심 요약을 먼저 하고 이제 본방송에 들어가죠. 첫 번째, 이동평균선은 뭐다? 이동평균선은 평균 매수 단가를 의미한다. 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일 이평선은 최근 5일간의 매수 평단가다. 20일 이평선은 최근 20일간의 매수 평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 1강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동평균선이 선이잖아요. 캔들로만 있으면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선으로 표시한 게 이동평균선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캔들의 값을 선으로 표시한 거지.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표시하면 이해가 쉬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2강에서 얘기한 거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상승, 갑자기, 그러니까 뭐 갭상승이나 뭐 이런 게 나온 거죠. 갭하락이나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격히 하락한 상태에서의 바로 따라가는 조급한 매수는 차익 실현 혹은 손절 물량이 쉽게 나와서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급격히 상승해서 내가 바로 따라 들어갔어요. 이평선의 기울기가 갑자기 위로 꺾어져 올라갔단 말이죠. 아마 45도, 50도, 60도, 70도 각도로 급격히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내가 바로 갔어요. 그럼 단기간에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차익을 실현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거잖아요. 또 거꾸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 갑자기 급락을 했다거나 급락을 했다고 바로 V자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급락을 했으면 그 사이에 물린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오면 금방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진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면 2강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장점이 뭐냐? 자, 이동평균의 장점은요, 강세장과, 그러니까 상승 추세와 약세장을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그 주가, 캔들 말하는 거죠, 캔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며 상승을 지속합니다. 쭉. 주가,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서 쭉 상승을 지속하죠.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며 하락을 지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정배열, 역배열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건데요. 근데 이동평균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요, 오늘이 아닌 어제까지의 값, 그러니까 과거의 값을 가지고 값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의 어떤 추세를 보고 오늘의 지금 내가 매수하려는 시점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내 장기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 특히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힘들죠. 그리고 또 이 이동평균선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평선을 봐요. 주식하는 사람 치고 아마 이동평균선 안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세력이 역이용해요. 그러니까 일반 책에서는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하고, 뭐,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하고. 근데, 그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절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이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서 바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이동평균선 이탈시켰다가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책에서 배운 사람들은 이동평균선 이탈했으니까 손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자, 상승 추세인 주가가 이평선까지 하락하면 상승하다가 이제 차익 시험물이 나서 이평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주가는 이평선에서 지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현재까지의 주가가 이동평균의 주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결국 아직까지는 손실 본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지지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렸는데 5일 이평선입니다. 5일 동안의
평균 매수가죠. 캔들이 여기 5개가 있죠. 그죠? 여기서 보세요. 캔들 이 5일 동안 산 사람 중에 손실이 난 사람은 두 번째 두 번째 날 양봉의 그 하단의 긴 꼬리에서 산 부분만 손실이겠죠. 5일 이평선은 뭐라 그랬어요? 5일 동안의 평균 단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첫 번째 날 캔들에 산 사람은 당연히 평균보다 높으니까 주가가 둘째 날 빠져도 아직은 손해본 게 아니니까 버틸만 하죠. 세 번째 날 음봉이 나왔지만, 윗꼬리에 음봉이 나왔지만, 여기서도 손해본 사람이 별로 없죠, 아직. 그리고 네 번째 날, 갭으로 뜬 날, 양봉이 떴죠. 이날도 당연히 손실 본 사람이 많고, 다섯 번째 날도 당연히 5일 이평선보다 높으니까 손실 본 사람이 없는 거죠. 5일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시면 주 캔들이 이평선 위에 있을 경우는 아직 손실 본 평균값 대비 손실 본 사람이 적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적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가는 이평선에서 지지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거꾸로 하락 추세인 주가가 이평선까지 상승하면 주가는 이평선에 저항이 돼서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같거나 더 밑에 있을 경우는 아직까지 손실 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손실 본 사람이 많으니까 본전 심리, 본전까지 오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5일 이평선 이번에 거꾸로 떨어졌죠. 이제 그럴 경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자, 첫째 날 산 사람 손해, 셋째 날 산 사람 손해. 그죠? 넷째 날 음봉 나왔는데 윗꼬리 뚫다가 밀려서 음봉이 나왔죠. 왜? 밀린 사람들이 거의 본전 가까우니까 팔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넷째 날도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다섯 번째 날 이 5개 다 5일 동안 5일 이평선보다 매수 단가가 높은 사람은 네 번째 날 위에서 산 사람뿐이 없는 거죠. 나머지 윗꼬리, 네 번째 음봉에서 윗꼬리 좀 위에서 산 사람 빼고는 나머지 5일 동안 산 사람은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격에 본전이 오면 다 던지고 싶겠죠.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실전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절 한 30%, 40% 손실을 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예전에는 이거 20%, 30% 먹어야겠지만 30%, 40% 오랫동안 먹으면 본전 오면 팔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주가가 이평선까지 상승하면 주가는 이평선에 저항이 돼서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1, 2편 이해 안 가신 분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이제 오늘의 본 강의입니다. 자, 정배열이 무엇이냐? 자, 정배열은 위로부터 현재 주가가 있고 그 밑에 5일 이평선, 그 밑에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순으로 이제 단기 이평선, 5일 이평선,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위에서 배열된 상태입니다. 자, 5일 이평선이 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20일 이평선이 그 밑에 있고요. 60일 이평선이 그 밑에 있고 1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 이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수익이 난 사람은 누구예요? 120일 이평선 사람이죠. 그 사람 120일 전에 산 사람. 그죠? 그럼 가장 아슬아슬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5일 이평선에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지금 이평선별로 가장 많이 난 사람이 120일이니까 가장 많이 주가가 5일 이평선에서 떨어져서 주가가 60일 이평선까지 빠졌어요. 그럼 5일 이평선에서 산 사람은 위에서 산 사람은 손실이 많이 봤겠죠. 그렇지만 120일 이평선에 산 사람은 아직도 수익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배열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실전에서 한번 보시죠. 이게 셀트리온 차트인데요. 파란색 선이 이평선이 파란 그 오일이고요. 20일 이평선이 분홍색, 60일 이평선이 갈색입니다. 자, 정배열의 장점이 뭐냐면 현재 상승이던 주가가 잠시 하락하더라도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에 지지되어 상승 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 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이평선이 커질수록 그 주가 그 밑으로 내려와도 아직 물린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 그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수익 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될 확률이 적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자, 5일 이평선이 지지가 됐죠. 주가가 캔들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 5일 이평선 지지에 실패했어요. 음봉으로 양음봉으로 둘 다 빠졌죠. 근데 2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왜? 20일 이평선에 산 사람은 아직 수익이니까 아직 버틸만 하죠. 그렇지만 5일 이평선에 산 사람은 5일 이평선 지지 실패한 구간에 산 사람은 20일 이평선에서 손실이지만 그 산 사람보다 20일 동안 산 사람이 더 많죠. 5일 동안 산 사람보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아직은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60일 이평선 지지가 되고 성공이 됐죠. 이렇게 주캔들은 이평선에 다가설수록 그 지지될 확률이 높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대시세가 나는 종목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급등주 말고요. 이렇게 막 며칠 동안 급등주 하는 거 말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LNF인데요. 이제 대시세가 나는 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그 산업이 개화하는 시장에서 막 주목받기 시작하는 그런 업종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 많이 그랬죠. 이게 보시면은 최저가 화면 면적이 13,600원인데 최고가 37,000원. 거의 300%가 올랐어요. LNF가 작년에 17년 2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대시세가 나는 종목은요. 이동평균선이 꾸준히 정배열을 유지합니다. 보세요. 캔들 있고 그 밑에 5일 이평선 있고 그 밑에 분홍색 그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있는 거죠. 꾸준히 정배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장기적으로 상승이 많으면 이평선의 지지점이 매수 급소로 작용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이게 정배열 초기죠. 5일 이평선, 20일, 60일에서 다 몰려있죠. 이게 정배열 초기란 말이에요. 그 전에 역배열이었다가 다음 시간에 강의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평선 지지를 받습니다. 여기는 20일 이평선 지지받았죠. 대부분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사이에 지지받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고 봤을 때 우리는 매수를 이 차트에서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지지받은 구간이 매수급소입니다. 정배열의 매수급소입니다. 그럼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매수급소 사이에서 매수를 했다고 치면 별로 재미가 없죠. 오랫동안 횡보하잖아요. 오르긴 오르지만. 그냥 매수급소에서 사면 바로바로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게 참고적으로 시세가 맨 오른쪽 보시면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시세를 내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평 정배열은 배우셨고요. 이동평의 골든 크로스. 이제 정배열이 되는 과정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는요. 단기 이평선 5일이나 20일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그 60일에서 120일을 아래에서 위로 급속히 뚫고 돌파하며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60일 혹은 120일 이평선입니다. 근데 5일이나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 5일 이평선과 60일에서 120일 이평선의 그 교차점이 뚫고 올라가는 그 교차점이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전에서 한번 보시죠. 자,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는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긁고 돌파하며 정배열 만든 과정인데 요런 걸 보고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요 지점. 요 골든 크로스 나기 전 왼쪽을 보시면 60일 이평선이 위고
21 이평선이 분홍색이 미치고 맨 밑에 5일 이평선이 있고 그 밑에 캔들이 이거 역배열이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 되기 전에 보통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그 쌍바닥을 만든 다음에 5일 이평선이 뚫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캔들과 이게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골든 크로스 되면서 그때서 비로소 좀 시간이 지나면 골든 크로스 된 그 지점 오른쪽 보시면 순서가 바뀌었죠. 캔들 5일 이평선 21 이평선 60일 이렇게 또 순서가 바뀌었죠. 왜 골든 크로스 이후 정비의 우리의 시세가 많이 나요? 왜냐? 수익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면 내가 언제 따라 사도 수익 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더 갈 확률이 높죠. 수익이 나면 더 기다려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설명드릴게요. 자, 골든 크로스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세요. 골든 크로스의 순서, 정배열이 되기 위한. 일단 역배열을 시작하죠. 아까 지금 앞서 설명드렸지만. 맨 밑에 있던 5일 이평선이 21 이평선으로 올라가고, 또 21 이평선이 60일 위에 돌파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21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빨간색이, 분홍색이 21 이평선이죠. 근데 5일 이평선이 밑에 있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죠.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을 주고 요렇게 가는 패턴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걸 나중에 또 다시 눌림목에서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앞선 그림처럼 5일 이평선 21 이평선 뚫고 쭉 올라가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요런 그림이 많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했을 때 치고 올라가도 성급히 따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 이 눌림목이 나오니까 5일 이평선에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갈색이 6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5일 이평선, 21평선, 60일 이렇게 정배열이 만들어졌죠. 자, 보세요. 골든 크로스 이전 역배열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60일 이 박스 한번 보세요. 갈색이 메뉴에 있는 게 60일, 22일, 그 밑에 5일 이평선. 이 역배열이죠, 그죠? 근데 골든 크로스가 여기 화살표 지점에서 났단 말이에요. 5일 이평선이. 그때까지는 아직 60일 이평선은 뭐예요? 더 위에 있죠. 그래서 60일이 메뉴에 있고 50일이 위에 있고 20일. 이게 5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난다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60일 동안 평균 매수단가라 했죠. 60일 이평선이. 그러면 60일 동안 물린 사람이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박스에 오른쪽 보면 이제 눌림목이 나오기 5일 이평선이 20일에서 뚫고 올라오고 60일도 뚫고 올라갔다 밑으로 다시 빠지잖아요. 왜냐? 60일 동안 물린 사람들의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물려 있잖아요.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이 많아요. 5일 동안 매수한 사람이 많아요.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성급히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다시 이거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비로소 2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배열이 형성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 세 번째 박스에서는 이제 20일 이평선이 60일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죠. 화살표 있죠. 보라색 화살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실전에서. 여러분이 대부분 싼 종목 좋아하시는데 싼 종목 했다 물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된다고요. 대부분 이 세 번째 20일 이평 골든 크로스가 안 나고 하락하던 종목은요. 이 5일 이평선이 다치 60일 이평선 밑으로 꺾어진다고요. 세 번째 박스처럼 안 나오고. 잠시 기술적인 반등을 한 거죠.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실전에서 한번 보시죠. 자, 골든 크로스 이전에는 역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골든 크로스 이후에는 정배열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보셨던 거죠? 자, 여기서 뭐예요? 역배열이죠? 쌍바닥 만들었습니다. 역배열이지만 5일 이평선이. 그 다음에 여기서 5일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5일 이평선이 22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죠. 그렇지만 아직 5일 이평선 60일보다 밑에였다가 또 그것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21 이평선 60일선 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맞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느냐?
5일 2평 골든 크로스 날 때 해야 되느냐, 20일 2평 골든 크로스 날 해야 되냐. 가급적이면 저는 그 21 평상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투자의 기간인데요. 짧은 스윙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분은 5일 2평선 골든 크로스 놔도 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21평선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앞서 그 제가 그려드린 차트 말고 그려드린 그림 그거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만 보고 하시면 안 되죠. 거리량도 보셔야 되고 캔들도 보셔야 되고, 그 기술적 부족의 3대 요소 캔들, 거래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평선 하고 있죠. 이 세 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정비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강좌를 이제 설명드렸고요. 다음 강좌는 역배열과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강의는, 그 다음 강의는 아마 눌림목, 지금 말씀드린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좀 한 뭐 두세 강 더 하면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마 그 일반 주식책에 있는 것보다 제 강의를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